네트워크 관리사 2급 자격증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제풀이인데요. 필기 기출문제 동향을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 살펴볼 내용은요, 필기 문제를 중심으로 한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고 문제와 답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을 볼 건데요. 일단 기출문제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여러 가지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변형해서 응용해서 출제를 해보고 답을 구성해 봤습니다. 우리가 기출풀이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범위에 어떠한 패턴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공부하는 지식의 범위,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문제와 답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용되는 그 항목별 보기 있잖아요. 그 용어들도 함께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풀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그 항목 하나하나가 연관돼서 출제가 되거나 중요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을 갖고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동향인데요. 필기 같은 경우 특별하게 따로 점검할 부분은 없고요. 50문장, 50문항이 나온다. 50분, 100점 만점으로 푼다. 60점 이상이 합격이다. 요 정도 내용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이론으로 봤던 그런 내용들이 적절하게 융합되고 간간히 좀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문제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핑 명령어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핑 그러면 우리 연관해서 살펴볼 게 있죠? IP 통신이 잘 되는지 IP를 보조하는 그런 프로토콜인 ICM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ICMP 에코 리퀘스트, ICMP 에코 리플라이를 이용한다. 그렇죠? 당연히 인터넷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핑 명령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나 리눅스나 동일한 명령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핑 명령을 입력해 보면은요. 보시면 이렇게 시간, 그렇죠. 밀리세컨드 시간과 함께 TTL도 함께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을 갖고 한번 우리 답을 보겠습니다. 상대방 호스트로부터의 응답 시간과 TTL 확인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윈도우와 리눅스에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ICMP 에코 리퀘스트와 에코 리플라이를 이용한다. 맞는 얘기죠. TCP/IP 4계층 중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관련된 명령어다? 아니죠. 인터넷 계층과 관련된 내용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리눅스에서 네트워크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IF config 명령이죠. 그렇죠? 그러면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되죠? 예, IP입니다. IP config 명령입니다. 그래서 IF, IP. 윈도우와 리눅스가 이 부분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핑 명령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고요. 자, 그러면 또 관련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TCP/IP 4계층 중 전송계층 트랜스포트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자, 트랜스포트, 예, TCP, UDP 이런 얘기 나와야겠죠. TCP 신뢰성 있는 연결 지향, 연결과 연결 종료 과정이 거친다. 복잡한 헤더를 갖는다. UDP 빠르게 전송할 수 있고 헤더 구조가 단순하지만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연속으로 같이 기억이 나셔야겠죠. 내용 보겠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니까 UDP에 대해 주의 특징으로 소스, 데스티네이션, TTL이 있다. 아, 이거 틀렸네요. TTL은 IP 헤더 쪽에 있는 내용이죠. TCP에 대해 컨트롤 플래그를 이용하여 연결 및 연결 종류를 수행한다. 맞습니다. 씬이 있고 핀이 있었지요. 씬과 핀 플래그가 있었습니다. TCP는 3웨이 핸드쉐이킹 방식으로 연결 과정을 거친다. 맞습니다. 싱크, 에크 과정을 거치죠. 참고로 싱크를 수신하게 되면은요, 싱크 리시브드 상태로 변환돼서 상태가 변합니다. 싱크 리시브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연결이 되면 이스태블리시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UDP는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간결한, 그쵸? 소스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책섬, 랭스 요 정도의 필드만 갖고 있는 단순한 간략한 헤더를 갖는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지요. 이제 보겠습니다. IP 헤더의 TT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TTL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떤 게 답일까요? 목적지까지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최대 개수와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죠. 리눅스의 트레이서트 명령어는 호스트까지 도착하기 위해 경유하는 장치 주소를 표현한다. 맞는 말일까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우터의 한 홉을 거칠 때마다 TTL의 값을 숫자 1만큼 감소시킨다.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TTL이 제로가 되면 더 도착할 수 없는 타임아웃이 나는 거죠. IP 패킷 생명주기와 관련이 있다. 맞죠? 언제까지 전송하고 그 제한된 한도를 정하는 거고요. 그 이상은 전송 시도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IP 패킷이 네트워크 망안에 얼마만큼 유지되고 전송되어야 하는지 그 정도의 상태를 관리한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다 답일까요? 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리눅스에서는요, 트레이서트가 아니라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입니다. 트레이서트는 윈도우 명령이죠. 자, 함정이 있던 문제였습니다. IP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설 IP 대역을 먼저 묻고 있네요. 맞습니다. 10.0.0.0부터 10.255, 255, 255, 255 요 내용 우리 암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쵸? 요거는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맞는 내용입니다.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루프백 주소. 120.0.0.1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요. 같은 서브넷에 포함된 모든 호스트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아니죠. 루프백 주소는 내 자신을 가리키는 주소인 거죠. 같은 서브넷에 포함된 모든 호스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 뭐죠? 예, 이거는 그 브로드캐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쵸? 호스트 주소 필드가 전부 1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우리 참고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요런 IP 주소 체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비트 이진수의 배열로 이렇게 나열해 본 거죠. 이렇게 따지면 첫 자리가 235가 되는 거고요. 우리 사설 IP 대용 말고 일반적으로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가 있었죠.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요. 0.0.0.0부터 시작해서 126으로 시작하는 IP 대역. 클래스 B는 128 대역에서 시작하는 거. 클래스 C는 192 대역. 클래스 D는 224 대역이었죠? 클래스 E 같은 경우는 연구용으로 또 예약되어 있다고 했고요. E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111, 01, 111, 01, 011. 자, 요거 십진수로 따지게 되면 뭐냐면요. 235가 됩니다. 235.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224 대역으로 시작하는 클래스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 D에 속하는 IP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가 이제 그 학습해 올 때 이전 회차에서 클래스 A가 1.0점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클래스 A가 1.0부터 시작된다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시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답과 문제, 오답이라도 정답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또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과서적이라고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클래스 A 대역은 0.0.0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거나 기출문제의 해석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묘하게 좀 틀리거나 헷갈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답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도 전제를 하되 그래도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우리 기출풀이라는 부분들 또 정답이라고 설명되는 부분들에 준해서 학습은 하되 한편으로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요.
저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지금 아울러서 설명도 드리고 또 문서 작성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때마침 이런 문제를 통해서는 보완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실제 알려져 있는 또는 공식적인 기출풀이라도 오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교과서라든지 또 인터넷이나 이런 걸 잘 찾아보셔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정답 여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는 또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으로 인정되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더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런 관점과 고민 사항들도 나름대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담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클래스의 네트워크 대역에서 4개의 서브넷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브넷 마스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론편에서도 예제를 살펴봤던 것입니다. 답은 255, 255, 255에 190이죠? 요거 한번 잘 계산되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요. 여의치 않으면은 우리 필기 쪽에서 아까 이론 쪽에 살펴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28비트 주소 체계 이용 맞지요? IP 버전 6의 헤더에는요, 플로우 레이블이 있어가지고요, 플로우 레이블로 트래픽마다의 그 품질, 즉 QS를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홉 리밋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IP 버전 6에 보면 TTL 있죠? 예, 그러니까 타임 투 리브, 그것과 동일한 기능,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명 주기를 관리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자, 브로드캐스트를 지원하나요? 아니죠. IP 버전 6는 브로드캐스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를 지원하죠. 유니캐스트는 1대1 대응, 1대1 통신이고, 멀티캐스트는 원투맨이죠.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수신 노드의 데이터를 전송하죠. 자, 그러면 헷갈릴 수 있는 애니캐스트는 뭘까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신 가능한 노드 중에서 가장 인접한 노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 내용 함께 체크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나트입니다. 나트,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또 그러한 장치를 또 나트 장비라고도 하죠.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자, 보겠습니다. 내부망, 사설 IP, 외부망, 공인 IP 주소를 연결할 수 있다. 맞죠? 나트를 통해서 연계해 주니까요. 그 다음에 내부 IP의 서브넷 마스크는 반드시 255, 255, 255 영역해야 된다. 이런 제약은 없습니다. 당연히 2번이 가장 먼 것이고요. 한정된 공인 IP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공인 IP를 다수의 내부 IP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죠. 포트낫 이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소스낫, 소스 주소를 변경하는 거, 데스티네이션낫,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변경하는 거, 포트낫, 포트의 매핑 탭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로 또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TCP/IP 4계층의 프로토콜 그룹으로 같은 계층에 속해 있지 않은 것, 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한번 눈으로 봐주셔요. 어떤 게 답일까요? 예, 답은 이미 ICMP로 나와 있지요. ICMP, 그쵸? 인터넷 계층 프로토콜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렇게 문제와 답을 점검하고 살펴보고 때로는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항목을 또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HTTP 프로토콜 뭐지요?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그쵸? 표준 웹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헤더 정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HTTP 프로토콜은 기본으로 80번 포트를 쓰죠. HTTPS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URL 창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죠. 자, 443 포트를 이용을 하고 SSL이라고 하고 있는 이 시큐어 그 소켓, 시큐어 소켓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통신을 하는 그러한 그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FTP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죠. 21번 포트 TCP입니다. 당연히 제어 포트와 20번 데이터 포트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HTTP, FTP 다 TCP를 써야겠죠? SMTP 뭐죠?
25번 포트를 이용하면서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죠. ICMP 뭐죠? ICMP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IP의 제약사항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특정 네트워크 전체에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방법이다. 로컬 브로드캐스트 모든 네트워크 장치에게 패킷을 전송하는 방법이다. 유니캐스트 한 개의 호스트를 대상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방법이다. 애니캐스트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노드에게 반백해서 아니죠.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신 가능한 노드 중에서 가장 인접한 노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특징들도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이메일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과 관련된 포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SMTP 21번 아니죠? 왜 21번은 FTP 쓰는 거죠? SMTP 25번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SNMP 161 UDP XMTP는 메일과 관계가 없죠? SMTP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장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죠. SSH 그쵸? 보안 통신이죠. 보안 채널을 통해서 보안 연결을 통해서 안전하게 명령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SSH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이메일 전송과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보겠습니다. 다음 중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무엇이냐? 그쵸?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는 겁니다. 답은 ARP가 되겠지요. 그러면 RARP는 뭘까요? 여기입니다. 맥 주소로부터 IP 주소를 알 수 있는 거. DHCP는 뭘까요? DHCP? 예, 중앙에서 DHCP 서버를 통해서 IP 설정 값들을 받아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SNMP는 이야기 드린 내용이고요. 저 SMT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죠. 그렇죠? 네트워크 내에서 장비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호스트 IP 주소가 190.168.0.10에 26일 경우 네트워크 아이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26이잖아요. 그러니까 64개의 IP 주소를 갖는 서브넷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참고로 64개라고 했지만 네트워크 아이디와 브로드캐스트를 빼면 62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 보면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아이디로는요. 0번, 64번, 128번, 192번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트 IP가 뭐였죠? 0.12였잖아요. 190.168.0.1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스트 IP가 속해 있는 영역인 190.168.0.02 이 IP에 대한 네트워크 아이디로 가장 적절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TC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HTTP, SSH, 당연히 TCP고요. 텔넷 TCP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FTP는 TCP인데요. TFTP는 TCP가 아니라 UDP를 이용합니다. 참고로 TFT는요. 트리비얼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요. 앞자리의 T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영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UDP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용하느냐? 보통은 TCP를 사용하기에 좀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UDP로 좀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TFTP는 무엇을 이용한다? UDP를 이용합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수신 측에서 전달받은 데이터의 앞부분, 헤더, 트레일러, 페이로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상위 레이어로 전달하는 기능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분리해서 전달합니다. 일단 답은요.
역캡슐화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송할 때 수신이 아니라 송신 측에서 그 앞부분 헤더와 페이로드 부분을 합쳐서 구성하는 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 캡슐화가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 가지의 정보를 하나로 묶는 다중화, 이것을 분해하는 역다중화, 이런 다른 내용들, 용어들도 함께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3번 역캡슐화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분류 중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해서 직접 구축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 가상화 솔루션을 설치해서 운영하므로 우리만의 클라우드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사적인 클라우드. 답은 2번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퍼블릭은 AWS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IaaS라고 하고 IaaS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죠? 가상화된 컴퓨팅 리소스였죠. 파스는 뭐죠? 예, 우리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 이게 파스가 되겠습니다. 또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도 있었죠. 뭐죠? 가입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함께 연계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있었죠. 자, 이런 내용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을 추상화하여 표준화된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 설치, 제어 및 조작하는 가상화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 네트워크의 최신 기술로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고 답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은 4번 네트워크 펑셔널 버추얼라이제이션이죠. VPN, 3번 VPN은 뭐지요? VPN 어떤 거지요? 예, 우리 공중망이라고도 하잖아요. 인터넷망 위에다가 가상화와 보안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사설망과 같이 사용하겠다. 이게 VPN입니다. 라우트 53은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DNS고요. CDN,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이건 뭐냐면요, 우리 원격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부터 동영상 같은 것을 다운받거나 가져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를 배포할 때 가까운 쪽에다가 저장해 놓고 빠르게 배포하겠다, 캐시같이 쓰겠다, 이러한 네트워크, 이러한 장치 운영 방식을 CDN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트워크일까 아니면은 컨텐츠를 빠르게 배포하기 위한 서비스, 프록시 서버일까 조금 용어는 헷갈릴 수도 있지만 CDN이라고 해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요. 펜 베이스 -SR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요거 어떻게 보면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나왔는데요. 어떤 걸 물어보는 문제였었냐면요, 옵티컬 피버 케이블 있잖아요. 그쵸? 광통신과 관련된 부분, 그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답은 2번이고요. 10Gbit 속도를 제공하는 옵티컬 피버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요, 우리 그 얘기 기억나시죠? 10 베이스 T, 그럼 뭐죠? 예, 전송 속도 10Mbps에 전송 방식은 베이스밴드고 전송 매체비 거리는 UTP다. 그런 것들 기억하시죠? 자, 그런 형식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SAN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SAN, 스토리지 에리어 네트워크거든요. 여러 개의 스토리지를요, SAN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광통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결을 해서 스토리지를 가상화해서 조금 더 원활하고 확장성 있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 라는 그런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통 광 케이블 이용되기도 합니다. 광통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Q 나옵니다. 오류 제어 방식이죠. ARQ 방식 중 한 번에 한 개씩 확인해서,
보내고 확인하고 보내고 확인하고 이거 말하는 거네요. 한 번씩 한 번에 한 개씩 확인하며 전송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답은 무엇일까요? 예, 답은 1번 스톱 앤 웨이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 백엔 무엇일까요? 고 백엔 순서 번호 연속적인 전송 쭉 한 다음에 오류 시 나크랑 프레임 번호가 오거든요. 그러면 오류 발생 시점 이후의 데이터를 모두 재송송하겠다. 그거라고 했습니다. 셀렉티브 선택적으로 보내겠다는 거고요. 어댑티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댑티브라는 얘기는요, 적응력이라는 얘기거든요. 상태에 따라서 동적으로 제어해서 보내겠다라는 거죠. 어렵지만 그만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이런 용어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통신망을 연결하고요. 그러면서 프로토콜과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기도 하고요. 당연하겠죠. 연결하고 중개해 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중개 역할을 하는 장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어떤 것일까요? 한번 눈으로 보시고 답을 예측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은 게이트웨이 4번이지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NAC는 뭘까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 약자고요. 사용자나 또는 장치를 통제하고요. 그러니까 접근과 접속과 사용을 통제하는 거예요. IP나 맥 주소를 기반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유해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데이터의 무결성도를 확보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파이어워 방화벽은 뭐죠? 예, 포트 번호 또 때로는 IP 번호까지 함께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접속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내부망을 보호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죠. IDS는 뭘까요? IDS 침입을 탐지하는 솔루션이죠. 자, 이런 것도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이 문제 중개의 역할, 프로토콜 및 데이터 형식 변환 답은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중에서 중앙형 호스트 허브가 있고 여러 개의 장치가 연결된 형태 어떤 거죠? 벌써 그림 그려보면 힌트가 나오죠? 예, 답은 스타형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다른 것도 알아야 되죠? 버스형은 뭐죠? 하나의 공유통신회선인 버스를 이용해서 여러 장치들이 연결된 형태다. 링형, 그쵸? 이렇게 동그랗게 맞죠? 맞습니다. 원형으로 연결된 상태죠. 연이은 위치의 노드는 점대점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맞죠? 트리형, 예, 루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층 형태로 구성된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버스형과 관련해서는 하나 더 기억할 게 있는데요. 터미네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감한다,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시그널 반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 조치로서요. 회선의 양 끝에 이렇게 설정한다고 할까요? 예,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 시그널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함께 버스형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CP/IP 4계층 중에서 어드레싱, 라우터의 기능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어떤 거죠? 라우팅과 어드레싱, 인터넷 주소. 예, 답은 3번이 되겠지요.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세션 이니시에이트 프로토콜 SIP가 있습니다. 예, VIP 서비스의 세션 설정 연결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맞습니다. IRC 인터넷 릴레이 채트 실시간 채팅에 사용하는 프로토콜 맞습니다. HEVC H.265 하이 에피션트 비디오 코딩이라고 해서요. 고효율, 고품질의 비디오 전송에 사용되는 비디오 코덱입니다. 맞습니다. 마임, 멀티퍼포즈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스의 약자인데요. 전자우편을 위한 인터넷 표준 포맷 형식이에요.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SMTP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교환 방식 및
다중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내용 보겠습니다. 패킷 교환 방식. 교환기는 패킷에 있는 목적지 주소를 참고하여 전송 경로를 선택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회선 교환, 송수신 단말 장치 사이에서 연결 경로를 미리 설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한다. 맞는 말입니다. TDMA, 한 전송로의 데이터 전송을 일정한 시간 단위로 나누어 전송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FDM, 표준화, 양자와 부호와 관계를 거쳐서 전송한다. 이거 PCM이죠. 그쵸? 답은 그래서 FDM 4번이 되겠네요. 그럼 FDM은 뭐지요? 작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분할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단, 가상 머신을 이용한다는 거네요. 가상 머신에 별도의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먼저 답은 1번 하이퍼V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컴퓨터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논리적인 컴퓨터로 분할하고 즉 가상 머신을 만들고 그 위에다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죠. 따라서 가용성과 효율성 다 좋은 특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커,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영체제를 직접 설치하진 않습니다. 즉 가상 머신은 아니고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라고 하죠. WSL2,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서버 시스템이고요. 기본으로 우분투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1번 하이퍼V가 되는 거죠. 패러럴스, 뭐죠? 이거는 맥에서 사용하는 가상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마스터 계정의 패스워드 만료일을 90일로 설정한 옵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가로 안에 알맞은 옵션을 선택하시오. CHAG, 이 명령도 기억해야겠죠? 옵션은 무엇일까요? 답은 3번 -m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리눅스 마스터 함께 공부해 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험을 함께 공부해서 시너지를 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학과에 이제 교과목 중에서도 뭐 리눅스나 유닉스,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교과목도 있고 또 우리 학과의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도 함께 이렇게 수강하시면서 또 시험을 보시면 도움되는 여러 가지 지식들도 함께 챙겨갈 수 있겠지요. 자, 여러 가지 내용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 문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로그인한 사용자가 수행한 프로그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파일, 로그인한 사용자가 수행한 프로그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실은 이것은 우리가 암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답은 PACCT가 되겠습니다. 라스트콤, ACCT.com 이런 명령을 통해 가지고 또 로그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내용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 가지고 몇 가지 명령을 더 보도록 해 볼게요. 여기 WM, WS. 자, 요거는 편집하다가 오타가 난 것 같고요.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UTMP, WTMP, BTMP, 라스트록 이런 것도 기억하시죠? 각각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로그 파일이고요. 로그인한 사용자, 마지막 로그인한 그 사용자, 또 로그인 실패한 사용자, BTMP, 그쵸?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요, VAR의 로그 폴더에, 그쵸? LOG, VAR 폴더의 로그 폴더에, 그죠? 일반적으로 로그 파일들이 저장되겠지요. 이런 내용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 로그인한 정보를 기록하는 거, 라스트 로그. 그쵸? 사용자의 로그인 실패를 기록하는 거, BTMP. 이런 겁니다. 자, 크론이 실행될 것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거, 크론. 이런 여러 가지 로그 파일들이 있으니까 함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역시 리눅스 마스터 함께 공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와 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소와 레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 필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먼저 리플래시,
보조 네임 서버가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주 네임 서버로 접근하는 주기를 지정한다. 예, 맞습니다. 리트라이, 주 네임 서버로 접근 실패할 때 재시도 주기를 지정한다. 맞습니다. 익스파이어, DNS 캐시의 사용 시간을 지정한다. 아,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맞히기 좀 어려운 문제겠죠. 익스파이어는요, 리트라이에 설정한 주기로 재시도할 때 만기 시간을 지정합니다. 미니멈, 정보의 최소 보관 시기, 일종의 TTL이라고 볼 수 있지요. 네스텟 명령의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네스텟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A, 모든 포트를 표시한다. -P, 프로세스 아이디를 표시한다. -R, 라우팅 테이블을 표시한다. -T, 타임아웃을 표시한다. 어떤 것일까요? 자, 요것도 심화해서 공부하시고 또 암기하지 않으면 또 확인하기 어렵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t는요, TCP 프로토콜을 표시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리눅스의 권한 관련 명령어 중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chmod 777 파일명 뒤에 오는 거죠. 가장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맞습니다. 777을 따져보면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입니다. 2의 0승, 1승, 2승이니까 4, 둘, 하나에서 각각 77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ead write w, read write w, read write w, 소유자, 그룹, 기타 사용자 모두에게 권한을 준 셈인 거니까 가장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게 맞죠. chmod 플러스 x, 예, 사용자 그룹, 기타 사용자 모두에게 실행 권한을 부여하는 거 맞습니다. chmod ugo 플러스 x 파일명 맞습니다. 사용자 그룹, 기타 모두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chmod u는 x 파일명, 명령어 문법 오류이다? 아닙니다. chmod u는 x 이렇게 되면은요, 요거는 그 사용자한테 실행 권한을 딱 그냥 설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냥 그 권한 자체로 설정하겠다. 요 내용이 이렇게 는 해가지고 대입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비트로크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중 비트로크를 이용하기 위해 바이오스에서 지원해야 하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내용도 우리가 이론 파트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체크하는 거죠. 자, 답은 TPM입니다. TPM은요, 실내 플랫폼 모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암호화 기법과 여러 가지 암호화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보안 칩이에요. 그리고 비트로커에서는 필요한 기능입니다. 다른 것들도 봐야겠네요. 하이퍼바이저 얘기가 우리가 너무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를 위한 그런 기술이고요. 시큐어 부팅은 뭐냐면요. 시큐어 부팅 우리 그 윈도우 조정 체제에서 그 장치 드라이버라고 하는데요. 장치 드라이버. 이렇게 커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치가 연결돼 있으면 이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테스트를 통과한 그 인증이라고 그럴까요? 그 품질을 통과한 그 상태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승인을 득한 장치만 사용하겠다.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은요. 크래시가 나서 윈도우가 다운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쓰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관계되어 있는 옵션이 시큐어 부팅이 되겠습니다. 하이퍼 스레딩. 자, 요거는 물리적으로는 코어가 하나인데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나누어 쓰겠다는 의미인 거죠. 이런 내용들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윈도우즈 서버 2016의 이벤트 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의 로그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맞죠? 전용 로그는 전체 시스템 이벤트를 관리한다. 맞습니다. 단일 응용 프로그램 로그도 관리합니다. 맞죠? 보안 로그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별도의 파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자, 이게 가장 적절하지 않겠지요. 보안 로그, 로그원, 파일 관리자가 사용한 감사 이벤트 등 이런 것들 저장하니까요. 자, 이 정도 내용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의 주요 명령어 중 다른 것과 사용 목적이 가장 다른 것은 무엇인가? 자, 그룹핑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유저 애드, 사용자를 등록하는 거죠. 패스워드, 사용자의 그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CH 그룹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용자 관리, 그룹 관리, 어떻게 보면은 계정과 시스템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명령어 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VI는 뭐죠? 예, 텍스트 편집기죠. VI 나노 이런 것들이 텍스트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관련 명령은 뭐가 있었죠? ifconfig, ping, nslookup, dig가 있습니다. nslookup과 dig는 뭐였죠? 예, DNS, 도메인명과 IP 주소 관계를 볼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nested, 네트워크 상태를 볼 수 있는 명령이었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 명령은 뭐가 있었죠? ps, tab, kill, nice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kill 명령은 다른 프로세스에 이벤트를 보낼 수 있는데,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데, 기본으로 -9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터미네이트, 킬, 종료시켜버릴 수도 있죠. 자, 그런 내용들 쭉 기억해 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시 뭐 네트워크 관리사 문제에서 리눅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어느 적절한 포지션 정도가 되긴 하겠지만 양쪽을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함께 공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시스템 및 응용 서비스 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IIS, 예, 맞습니다. HTTP, FTP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 관련 서비스이죠. 자, wb-admin.msc, IIS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죠?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아닙니다. 예. wb-admin.msc는요, 백업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 관리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리눅스의 VI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VI 명령어, 예, 텍스트 편집 명령이죠. 혹시 네트워크 관리사인데 VI 명령어를 집어서 물어보는 이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눅스를 쓰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설정 파일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을 변경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텍스트 편집이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리눅스 시스템에서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텍스트 편집 명령어가 VI입니다. VI. 그래서 VI는 좀 사용할 수 있는 게 설정 등을 할 때 여러모로 좋겠죠. 이렇게 네트워크 설정을 VI 편집기로 하고 나서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DD, 커서가 위치한 행을 삭제한다. 맞습니다. DW, 워드, 커서가 위치한 단어를 삭제합니다. 맞습니다. X, 전체 문장을 한 번에 삭제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X는 무엇일까요? 문자 하나를 삭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이 마스터일 경우 일반적으로 마스터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명령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cd하고 틸다. 예, 틸다. 이거 홈폴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그냥 1번이네요. cd 슬래시 마스터 아니죠? 기본적으로 홈 밑에, 그쵸? 홈 밑에 마스터가 있다. 그러면 또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예, cd 슬래시 마스터는 아닙니다. 루트 마스터 아니고요. cd 점점, 요 땡땡 두 개 뭐죠? 상위 디렉토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점은 뭐죠? 하나? 현재 디렉토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사용자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파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일까요? 예, 답은 etc의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섀도우도 암호화된 그 패스워드를 지정하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지만 틸다 홈페이지에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이 되겠습니다. passwd죠. 답은 3번입니다. 리눅스의 ifconfig 명령의 특징,
사용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IF 콘피그, 네트워크 설정과 맥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지요. IF 콘피그 ETH0,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름입니다. 업, 활성화 맞습니다. 다운, 비활성화 맞습니다. 자, 무작위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뭐 리눅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네트워크 카드가 있겠죠? 네트워크 카드에는 맥 주소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된다고 했을 때에 호스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잖아요. 기본적으로 내 맥 주소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데이터만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무작위 모드는요, 맥 주소가 나와 다른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상위 레이어에서 기다리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받아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무작위 모드라고 하고요. 설정 방법은 IF 콘피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름 프로미스크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프로미스크 모드를 제외하고 다시 노멀 모드로 복귀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지요. 이 정도 내용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OSI7 계층 중에 1계층에 해당한다는 장치는 무엇인가? 리피터, 스위치, 라우터, 브릿지. 어떤 것일까요? 예, 답은 1번 리피터입니다. 리피터, 신호 증폭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L3 스위치 3계층 장비고요. 브릿지 2계층 장비입니다. 라우터 3계층 장비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위치는 L4 스위치도 따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거 L3 스위치 라우터를 얘기한 겁니다. 스위치는 앞에 어떤 용도를 사용에 따라 다른 겁니다. 혹시라도 혼란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위치와 일반적으로 더미 허브라고 불리는 허브 차이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더미 허브라고도 불리는 이 허브는 포트, 그쵸? 포트가 있으면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이 있을 텐데, 호스트들이 있을 텐데, 전송할 때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녀석들한테, 모든 호스트한테 어떻게? 복제해서 다 전송해버리죠? 그래서 네트워크 충돌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스위치는 뭐였었죠? 예, 포트별로 맥 주소, 어드레스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요. 효율적인 전송이 가능하죠. 만약에 이를테면 실기 문제에서 어떤 장비 구성도를 보여주고 장치의 포트 그 안에 맥 주소 테이블이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전송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예,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기술 중 암호화 기술과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공중망에서 사설망의 효과를 내는 그런 기술은 무엇인가? 사설망, 벌써 답이 나왔네요. 답은 VPN이 되겠습니다. 자, VLAN, OSPF, SDN 키워드 보겠습니다. VLAN은요, 네트워크를 나누어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즉, 한 대의 스위치에서 네트워크를 나누어 가지고요, 마치 여러 개의 스위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상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가상의 랜을 구성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가상의 랜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OSPF 대표적인 링크 상태 알고리즘이고요. 최단 경로, 다음에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SDN 뭐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전송부와 제어부를 나누어 생각하고 오픈 플로우로, 즉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레이드 구성 방식 중 두 개의 디스크에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장애를 대비하는 거. 예, 레이드에서는 운영 모드가 중요하고 레이드 0번과 1번 꼭 기억해 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1번은 뭐죠? 0번은 뭐죠? 자, 답은 일단 1번이죠. 미러링입니다. 그럼 0번은 뭔데요? 스트라이핑이죠. 복제해서 1, 2, 3, 4 이렇게 복제해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저장하는 게 레이드 0번이죠. 중복돼서 복제해서 저장하는 거 레이드 1번 미러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에 준한 문제로 재구성을 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또 관련된 자료도 함께 드렸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요.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더 익숙해져 가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데요.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문제와 답도 중요하지만 이 보기 항목도 함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